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의 부적절한 만남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메신저인 조성은 씨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신저의 신뢰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메시지의 진정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동부지검장을 지냈던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가 이 조성은 씨를 분석하는 글을 올려서 화제입니다. 자, 석동현 변호사는 조성은의 모습에서 윤지호를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지호 씨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처럼 활동하면서 안민석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뒤에서 이 윤지호 씨를 의인이라고 지켜세우고 무슨 지원하는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발 고소를 당하고 지금은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인터폴에 수배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지금 윤지호 씨의 사기 행각 의혹을 보면 그 당시에는 KBS, MBC,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앞다퉈 윤지호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의인처럼 행세했습니다. 자, 공익신고자로 일단 지위를 확보한 뒤 경찰 신변 보호를 해주고 무슨 호텔에 숙박을 시켜주고 이런 의혹들이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뻥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조성은 씨에서 윤지호 씨의 향기를 맡은 게 아닌가, 이런 게 석동현 변호사의 평가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썼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흔드는 대단한 조성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세상 일을 웬만큼 안다 하기엔 나이로나 경력으로나 아직은 한참 젊은 30대 초반의 여성이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세상을 흔들고 있다. 그 여성이 세상을 흔드는 것인지 어이없게도 세상이 그 사람에게 놀아나는 것인지 잠시 접어두자. 하여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도 아니고 버젓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박지원 국정원장 공관을 드나들고 친하게 식사를 나누고 자신의 제보로 촉발된 고발 사주 의혹을 온 언론이 도배하는 상황에서 대검찰청 민원부서가 아니라 감찰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차게 딜을 했다. 그래놓고 기자들에게는 자기는 제보자도 공익신고자도 아니라면서 단 하루 만에 드러날 거짓말을 태연하게 했다. 자,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 말 중에 버젓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라는 표현은 논란이 됩니다. 아마 직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직업, 그 직장에 대해서는 지금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무튼 직업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공직자는 아니죠.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공간을 드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롯데호텔 38층 초호화판 식당에서 친하게 식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자기 이름을 말한 적도 없는 대선 유력 후보와 국회의원에 대해선 자신을 망신 줬다고 고소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자기로 인해 벌어진 고발 사주 소동에 대해 당사자인 대선 후보가 당연하게 반박 회견한 것을 갖고 자기를 위협한 것이라 몰아간다. 이제는 그 젊은 여성이 국정원장과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를 놓고 정치권과 온 언론이 도배질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자, 아무튼 정말 희한한 나라입니다. 앞서 조 씨는 유력한 제보자로 거론되기 시작했을 당시 제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윤석열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12일에는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게 하려고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직접 연락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뉴스버스가 최초로 고발 사주를 의혹 보도하기 20여일 전인 지난달 11일 이 조성은 씨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자,
조 씨는 SBS와의 12일 인터뷰에서는 이 뉴스버스 보도가 난 이 일은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해 박 원장의 개입 논란이 지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크게 일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석 변호사는 여기 어디에 상식에 맞고 정상적인 구석이 있느냐, 미래의 새 대통령을 뽑는 대한민국에서 조 씨의 이런 비정상적 생각을 왜 온 국민이 논쟁하고 지켜봐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전 윤지호라는 비슷한 연령의 여성이 한바탕 회오리를 치고 간 적이 있었다, 이렇게 윤 씨를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10년 전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가 거론될 때 윤지호 씨가 갑자기 증인으로 나타나자 민주당 중진 의원이 의인으로 띄워주고 많은 언론이 그 여성의 효연으로 나섰다. 그러다가 한순간 거품이 빠지고 사기극으로 결말이 났던 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윤지호 씨, 장자연 씨의 생전 동료, 증인을 자처했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윤 씨를 공익신고자라며 20대 국회 당시 국회 내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윤지호 후원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지호 씨는 KBS, SBS, MBC, TBS, JTBC, CBS 온갖 방송에 출연해서 마음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거짓 증언과 기부금 전용 의혹 등으로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자 돌연 캐나다로 출국했고 현재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석 변호사는 사건 내용은 다르지만 두 사람이 나이도 비슷하고 황당한 언행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가치 때문인지 앞다투어 띄워주는 것도 비슷하다. 결말도 그럴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단을 가지고 조성은 씨의 말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장과의 만남 등을 보면 정치공작 의혹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거 뭐 사고였다, 뉴스버스에 원래는 뭐 좀 이따가 보도돼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의심 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무튼 또다시 윤지호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언론들도 좀 가려서 보도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